안녕하세요. 에자일 소사이티 대표 이재광입니다. 앞 비디오에서는 전통적인 IT 운영 조직의 문제점들을 6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선 방안은 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함께 공유하고 개인이 아닌 팀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앞서 지적했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기가 맡은 업무만 수행하고 다른 팀원의 업무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 드렸는데, 이것은 팀이 아닌 개인 책임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팀에서 필요시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유연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너의 일, 나의 일이 아닌 우리 일이라는 마인드셋으로 업무를 함께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팀에서 가장 먼저 할 일 중에 하나는 진행하는 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화이트보드나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 진행 현황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보드를 칸반보드라고 하는데, 칸반보드를 사용하면 팀에서 일하는 모든 작업의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윗줄은 워크플로우를 의미하며 색깔은 각각의 작업을 의미합니다. 작업 종류에 따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업무 공유와 협력을 위하여 커뮤니케이션과 구성원들 간의 그룹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활동에는 애자일 방식에서 기원한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은 매일같이 짧게 15에서 20분 정도 구성원들 간의 업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미팅인데요. 기존에는 팀 리더가 단순히 업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이런 유형의 미팅을 많이 하였다면, 이 미팅은 구성원 간의 협력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성원들끼리 업무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문제가 있는 작업들은 서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만약 각자 개인 플레이로 일하는 전통적 조직이라면 사실 이런 미팅은 그다지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룹 협력을 강화하는 활동에는 페어 프로그래밍 혹은 페어 워킹 같은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하나의 작업을 둘이서 함께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호간 지식을 공유하고 팀의 다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처음 지식을 공유하고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특정 업무가 일시적으로 몰릴 때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고객의 요구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업무 우선순위 관리와 동료 평가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기존에는 고객으로부터 오는 요청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들이 각자 알아서 관리했다면, 업무 우선순위 관리 방식은 고객 요청사항을 칸반보드에 모아놓고 우선순위한 다음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을 중심으로 팀원들이 하나씩 일을 가져가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순위가 높은 일에 팀원들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고객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동료 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협력을 잘하고 팀 성과에 많이 기여한 사람에게 가점을 주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누가 협력을 잘하고 누가 팀에 많이 기여했는지를 동료 평가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팀에 누가 많이 기여했고 누가 일을 잘하는지는 리더보다는 팀원들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방식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팀원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도와주었을 때 나한테 이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느라 시간을 빼앗겼는데 나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좀처럼 시간을 내서 도와주기 어려운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IT 조직에서는 이런 동료 평가를 고려하여 개인이 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같은 일을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고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비즈니스 구루 중에 하나인 다니엘 핑크는 사람들이 내적 동기부여를 얻기 위해서는 목적의식과 자율성, 숙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목적의식이란 일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숙련은 자신의 능력 향상을 위한 발전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가 겸비될 때 사람들은 내적 동기부여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구성원들의 매너리즘을 예방하고 내적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필요합니다. 우선 새로운 업무 경험을 얻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에 투입함으로써 본인의 업무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팀 내부적으로 프로세스 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목표를 정해가지고요, 그걸 갖고서 팀의 어떤 퍼포먼스를 높이게끔 구성원들을 독려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선 과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뭔가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최신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업무만 계속 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최신 지식을 습득해서 자신의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시간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개인 및 조직의 장단기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목표가 없으면 아무래도 루즈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분기 단위 혹은 연간 단위 이런 어떤 장단기 목표를 정하고서 그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스스로 정하고 그거를 매월 뭔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개인 및 팀의 생산성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인 및 팀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수립하고 팀원들과 정기적인 리뷰를 하는 것입니다. 팀원들의 실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는 서비스 요청 크기, 서비스 요청 리드 타임, 개발 사이클 타임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요청 크기는 요청 건에 대한 복잡도를 고려하여 수치화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요청 건의 복잡도가 높으면 5점을 주고 낮으면 1점을 주는 식으로 하여 개인이 작업한 업무량을 단순 건수가 아닌 복잡도를 고려한 점수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팀원들은 같은 건수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어려운 업무를 많이 수행한 사람의 점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즉 생산성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서비스 요청 리드 타임은 고객의 서비스 요청에서부터 최종 배포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팀의 평균치를 측정하여 점진적으로 향상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개발 대기 사이클 타임은 서비스 요청건이 팀에 얼마나 대기하고 있는지를 측정함으로써 평균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만약 특정인에게 일이 몰린다면 팀의 대기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런 지표들은 SLA처럼 어떤 절대적인 목표나 달성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높여가는 지표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표들을 주기적으로 리뷰한다면 개인 및 팀의 생산성과 민첩성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IT 운영 조직이 업무 공유 및 생산성 증가에 소극적이라는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성원들의 직업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감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의 IT 운영 조직은 오랫동안 근무한 분들이 많으며 외부 아웃소싱 인력으로 구성된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업무 공유나 생산성 향상을 얘기하면 이분들은 본능적으로 내 자리가 과연 안정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내가 없어도 업무가 잘 돌아간다면 혹시 잘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개선 활동을 할 때는 상위 관리 책임자가 이런 활동의 목적은 직원들의 해고를 위한 것이 아님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인력의 활용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에 투입할 사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런 개선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사실 이런 말을 상위 관리 책임자가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금방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팀 리더와 팀원 간의 1대1 미팅을 통하여 팀원들의 심리적 안정감 향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지만 직업적 안정성과 업무 환경 개선, 직원들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해야 할 활동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거나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협업과 생산성이 높은 팀이나 직원에게는 그들이 노력과 기여를 인정하는 감사의 표시로 표창장을 준다거나 약간의 성과급을 제공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업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휴가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선 방안을 4가지로 정리하여 슬라이드에 적어 보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조직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현실적으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실행하지 못해서 곤혹을 치른 적이 여러 번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 혹은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